새벽 1시 8분에 강릉 옷개에서 또 산불이 났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2주째 건조 경보가 발효된 부산에서도 큰 산불이 났습니다. 연기가 저 위에 가다가 이리 나는 거 봤어요. 그래 아침에도 또 이렇게 닦고 가면 조용하다가 아침에 가면 또 불이 나가 한 며칠 동안 그래 하는 걸 봤어요 여기서. 전국 곳곳에 대형 산불이 번지고 있습니다. 건조한 날씨와 또 강한 바람 탓에 진화가 쉽지 않았는데요. 화재가 난 근처 마을 주민들은 삶의 터전을 하루아침에 잃어버렸습니다. 이 작은 불씨가 얼마나 무시무시한 건지, 그리고 화재를 어떻게 예방할 수 있는지 오늘 돋보기에서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새하얀 연기가 하늘로 치솟습니다. 쓰러진 나무와 바위 아래에선 계속해서 불씨가 되살아나고 불길은 바람을 타고 산등성이를 넘습니다. 지난 3월 2일 발생한 부산 금정구 아홉산 화재 당시 영상입니다. 하늘 가득 치솟은 뿌연 연기. 불은 3월 8일까지 이어졌는데요. 인근 주민들에게 당시 상황을 물어봤습니다. 왜 뚝에 올라가서 보니까 뭐 비로심하게 타더라고 또 아침 한 10시 돼서 가보니까. 근데 그래 저어서 경찰이 다 일로 차 출입 다 통제시키고 그랬어요. 아, 저쪽에 뭐 이자로 불이 넘어와가지고. 그래 아침에도 또 이렇게 닦고 가면 조용하다가 아침에 가면 또 불이 나가 한 며칠 동안 그래 하는 걸 봤어요 여기서. 안 놀라셨어요? 이 놀랬지. 이리 저쪽에 그거 타는 거걸로 이쪽으로 넘어가고 놀랬지. 혹여나 이렇게 타고 넘어올까 봐. 부산 아홉산 화재는 진화 후 다시 재발화를 반복해 진화 작업에 어려움이 많았다고 합니다. 3월 2일 날 최초 발화를 해가지고 4일 날, 5일 날 계속해서 한 8일 정도 저희가 진화 작업을 하였습니다. 죽을 진화 시간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잔불 정리랑 뒷불 감시까지는 3월 13일 일요일까지 저희가 인력을 비올 때까지 붙어가지고 인력 작업은 계속 들어가고 있었고요. 불이 계속 지속된 이유가 저희 가뭄도 심한 뿐만 아니라 헬기로 대량의 물을 투하해도 빽빽한 인목도나 그 낙엽층이 워낙 두텁다 보니까 땅속 깊숙이 이게 물이 침투가 되지 못했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불씨 잔존 시간이 좀 길어져가지고 저희가 진화 작업이 좀 길어졌습니다. 지형이 워낙 가파르고 돌산이다 보니 지상 인력이 좀 진입도 어려웠고 총 피해 면적이 20헥타르로 대부분 지표화된 것으로 보고 있고 집중 피해는 한 5헥타르 정도 됩니다. 아홉산 인근 운봉마을은 이미 한 번의 산불 화재를 겪었었는데요. 이거는 많이 크게 났지. 저 너무래가 저리 해갖고 많이 났었어. 저게 그럼 불 나서 지금 나무가 없는 거예요, 어머니? 지난 2019년 4월에 일어난 부산 해운대 운봉산 화재 기억하시나요? 당시 진화 영상입니다. 운봉마을 뒤편 반송동 쪽으로 산불이 발생했었는데요. 마을 주민들이 전부 대피하고 진화 작업을 펼쳤지만 불길을 잡기엔 쉽지 않았습니다. 아이고 저리가 꺼지겠나. 헬기가 지금 몇십 대가 지금 왔다 갔다. 지금과 비슷한 시기인 4월에 발생한 산불. 왜 이 시기에 많이 발생할까요? 아무래도 2, 3월은 이제 뭐 새싹이 움트는 생명이 시작되는 시기이기도 하지만 지난해 한 해 동안 이제 커왔던 여러 가지 뭐 나무와 풀들의 그 잔존물들이 주위에 떨어져서 수분이 증발된 상태에서 불소 시기가 될 수 있게끔 아주 그 불 나기 좋은 환경이 되어 있는 그러한 상태입니다. 조금이라도 산불이 날 수 있는 그런 불씨를 제공한다면 바로 이제 산불이 날 수 있는 그러한 환경이 되겠습니다. 산불 발생 이후의 모습은 어떨까요? 화염이 덮친 자국들이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불은 꺼졌다 다시 붙기를 반복했었는데요. 예전으로 돌아가려면 최대 30년이라는 긴 시간이 걸립니다. 고작 지금 이 정도밖에 회복이 안 된 거죠. 3년 동안 복원을 했지만 아직도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특히 그 산불이 발생되는 대부분이 사람들의 실수와 또 무지에 의해서 발생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반드시 그 정부와 지자체에서 정해준 그러한 룰이 있습니다. 어느 기간에는 입산을 금지한다든지 또 소지품에는 불씨를 없애는 그러한 것을 반드시 정한다든지. 산불이 발생했던 아홉산은 3월 8일부터 별도의 해제시까지 입산이 전면 통제됐습니다. 등산, 약수터 방문 등 산불을 목격하시게 된다면 우선 119에 꼭 신고를 하시고요. 그리고 지역을 낮은 지대로
낮은 지대로 바람과 반대 방향으로 대피를 하시는 게 안전합니다. 고층 건물이 많은 도시 부산. 전체 화재 중 20%가량이 고층 건물에서 발생한 화재라고 합니다. 1984년 1월 부산 진구 대하호텔 화재 현장입니다. 2010년 10월 해운대 마린시티 고층 건물 화재 현장입니다. 아파트 고층 화재가 일어났다 뭐 이런 뉴스 들으시면 좀 어떠신가 해서요. 그럼 겁나시오. 황당하지. 생존해야 되니까 나가기도 힘들 것 같고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도 잘 모르니까. 따로 이제 대피할 데가 없으면 그게 좀 걱정이 되지. 높으면 높을수록 화재 발생 시 더 불안하고 고립되기 쉽죠. 고층 건물에서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우선 각 건물마다 피난할 수 있는 시설이 다양합니다. 네, 피난 시설이 다양하기 때문에 그 건물에 어떤 피난 기구가 설치되어 있는지 무엇보다 확인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요.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왕강기, 그리고 경량식 구조 칸막이, 그리고 하향식 피난 기구 등 다양한 것들이 있습니다. 불이 너무 많이 번져서 외부로 가기 어려울 경우, 그럴 경우에는 대피 공간이 마련된 곳이 있기 때문에 그곳에서 소방관을 기다리면 되고요. 만약 화재가 발생했다면 먼저 119에 신고 후 대피하는 것이 가장 좋겠지만 작은 화재 발생 시 스스로 불을 끌 수 있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사용이 가능한 소화기인지 확인하기. 이 초록색 안쪽에 눈금이 들어가 있어야지 정상적인 소화기라는 거죠. 두 번째, 소화기 몸통을 잡고 안전핀 제거하기. 힘을 호스를 딱 줘서 잡고. 뽑으면 됩니다. 그리고 바람의 방향을 확인해야 하는데요. 바람이 어디 있는지 바람을 등지고 호수를 불 쪽으로 향하게 해서 바람을 등지고 손잡이를 쥐고 바닥을 쓸듯이 방사. 분사하면 됩니다.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전통시장. 불에 타는 소재가 많아서 작은 불씨로도 큰 화재로 번질 위험이 큰데요. 시장 번영회의 도움을 받아서 화재 시설들을 살펴봤습니다. 곳곳에 소화기도 많이 배치가 되어 있고 소화전도 깔끔하게 정리가 되어 있는데요. 실내는 어떨까요? 천장을 보니 화재, 온도 감지기는 물론 스프링클러도 설치돼 있었습니다. 그러네요. 그런데 이렇게 천장이 있는 시장에서 불이 나면 연기는 어떻게 배출할까요? 사장님 이거 한 번만 좀 열어주세요. 화재 발생 시 연기가 빠져나갈 수 있게 이렇게 버튼 하나로 천장을 열 수 있습니다. 열리는 걸 처음 알았어요. 화재가 나면 알아서 상인분들께서 다 여시는 거예요? 알아서? 큰 길 주변엔 노란색, 빨간색으로 표시한 소방시설이 설치돼 있는데요. 만약을 대비해 이곳엔 절대 불법 주정차를 하면 안 됩니다. 옛부터 이제 불구경이라는 말이 있었듯이 불이라는 것도 큰 에너지거든요. 방사선 에너지가 나왔다 그러면 우리가 굉장히 위험하다고 생각하는데 불이 났을 때는 조금은 덜 이렇게 우리가 경각심을 갖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나하고는 상관없다. 하지만 그게 궁극적으로는 나한테 영향을 미치고 또 내 자손한테도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불 예방에 정말 조심을 하고 최선을 다해서 우리 자손들에게 건강한 우리 생태계를 물려줄 수 있는 그러한 지혜로운 삶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예고 없이 발생하는 재난인 화재. 일상 속 화재를 예방하는 것만이 해결책입니다.